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결혼 준비하는 법,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국제결혼 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카톡이 와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국제결혼을 하려면 왜 내가 국제결혼이 필요한지 일단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우선이고, 또 국제결혼도 결혼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일단 1차적인 상의, 부모님과 상의를 하든 형이나 동생과 국제결혼하는 게 어떤지 물어보고, 또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어떤 준비 단계에서 국제결혼이 꼭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겠죠. 제 생각에는 결혼을 할 때 가족들이 지지를 해주면 아무래도 심적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상의를 하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우선 같습니다. 간혹 네가 뭐가 아까워서 국제결혼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한 명 소개시켜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누구를 소개시켜 주고 이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을 하시려면 내 마인드 컨트롤이나 주변 사람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상의를 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가족들의 지지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으면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갈 수 있을 만한 어떤 금전적인 토대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 때 언어 소통이랄지 아니면 문화적인 차이랄지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국제결혼 실패하기 가장 좋은 사람들이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보신 분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을 갖고 국제결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이랄지 때로는 부정적인 선입견이랄지, 보통 보면 양쪽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한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또 정보를 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는 베트남을 하니까 베트남 여행이랄지 어떤 베트남을 알 수 있는 유튜브랄지 어떤 주변의 한배 커플들과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국제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한번 반문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준비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좋은 결과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만나는 부분에서 그 단계가 되면 제가 꼭 추천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용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어보세요. 보통 한 10만원 주면 3장 정도는 찍어주거든요. 많게는 5장까지. 그 사진을 준비한다는 것은 내가 셀카를 찍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비교적 객관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주고 그 중에서 잘 나온 사진을 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객관적인 사진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결혼용 프로필 사진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일단 국제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2, 3천도 있겠지만 집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을 준비한다든지 그러면서 2차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적게는 3, 4천에서 많게는 5, 6천, 집을 얻는다 그러면 1억이 넘을 수도 있겠죠.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10만원 주고 결혼용 프로필 찍는 게 아까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결혼을 시작하시려면 나의 정확한 프로필과 잘 나온 프로필 사진을 준비해서 상대방한테 어필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과정이 없더라도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하다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매칭클럽이라고 해서 국제결혼 업체든 소개를 전문으로 해주는 업자든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더라도 다 통용이 되는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국제결혼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인 준비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한국에 오는 모든 과정이 사실은 국제결혼의 준비이자 교제이자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땐 맞을 것 같아요. 국제결혼이라는 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국제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신부를 외국에서 데려오는 그런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정보를 취득을 해서 배우자가 될 외국 여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0번 얘기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저희 채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어떤 국제결혼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국제결혼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보를 취하고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를 주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알 건 알고 결혼하자,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채널인 만큼 실질적인 국제결혼에 필요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결혼 하시려면 일단 금전적인 부분은 2천에서 3천은 준비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단 조건이 거주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결혼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전세랄지 아니면 월세더라도 위치가 좋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생활하기 편한 공간을 잘 고려를 해서 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나 자신을 PR할 수 있는 프로필의 준비, 그 다음에 프로필 사진 이런 것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결혼이 시작이 됐으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와이프가 될 여자를 합리적이고 현명한 생각으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참 쉽게 하고 또 아내 신뢰 얻어서 좋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결혼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여자를 선택하고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옷도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있고 또 나에게 안 어울리고 좀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남루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사람 마음이 안정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국제결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인생의 결혼관을 반영한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시되,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결혼할 만한 여자를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한 10명이면 한 5명밖에 안 돼요. 그 이상한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본인은 생각하지 않고 완벽한 상대만 찾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 완벽하다는 게 외모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여자가 무조건 나에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인형이랑 결혼하셔야지 뭐하러 외국까지 와서 솔직히 병신짓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에게 상담이랍시고 연락했다가 욕 좀 드신 분들 제법 있어요. 듣다 보면 그냥 짜증만 나. 이게 무슨 상담이야.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요즘 MZ세대에서 많이 있는 유형의 그런 캐릭터거든요. 몸은 성인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덜 성숙한 그런 느낌?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과 결혼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결혼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좋은 결혼이 되려면 내 자신이 이런 심적인 준비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주변 정리하고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병행이 돼야겠죠. 왜? 국제결혼을 진행하다 보면 결혼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두 번, 세 번까지 갈 수도 있어요. 운이 없으면. 아니면 내가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신랑이 올바른 생각으로 인내할 부분은 인내하고 배려할 부분은 배려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되게 중요하죠.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쭉 진행이 되는 거지, 결혼식 올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결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내 마음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접 경험이 돼서 좋은 결혼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영상을 제작하고 여러분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 저희 채널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